민법 및 민법 총칙 두 번째 과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장 법률행위의 대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법총칙 4장 법률행위의 대리 챕터 1 대리 일반론 01 대리행위의 본질에 대해서는 대리인 행위설이 통설이다. 그냥 대리인 행위설의 통설이다. 그러니까 대리행위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본다. 이런 것들이 통설이다. 이렇게만 한번 알고 계시면 돼요. 이거 거의 안 나와요, 이 문제. 02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에 대해서는 대리가 인정된다. 대리행위는 거의 모든 것들이 다 인정이 돼요. 그래서 의사, 관념의 통지는 사실의 통지라고 그랬죠. 그런 것들이 다 인정이 된다. 03 사자와 대리인 모두 행위 능력을 유하지 않는다. 그렇죠. 누구의 본인의 법률 행위를 갖다가 대리해 주는 사람은 그 사람의 행위 능력을 요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진지하게 봐야 돼요. 행위 능력을 요한다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행위 능력을 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의 법률 행위를 갖다가 그냥 전달만 하는 경우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행위 능력을 요하지 않습니다. 04 수권행위로 권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게 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이용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즉 대리의 목적의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면은 그 대리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즉 예를 들어 가지고 집을 갖다가 어쨌든 관리를 하라고 대리행위를 부여를 했는데 그 집이 약간 망가져 가지고 수선행위를 하는 경우, 그러니까 즉 집의 목적물이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대리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05 수권행위는 불효식 행위이며 명시적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불효식 행위라고 하는 거는 꼭 형식을 갖춰 가지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요건이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수권행위는. 그래서 명시적 의사뿐만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요식행위라 그러면은 계약서 같은 게 필요하거나 명시적 의사표시만으로 인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근데 불효식행위니까 묵시적 의사표시도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06 대여금의 영수권 안에는 대여금 채무의 면제에 관한 권한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대여금 채무의 일부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그렇죠. 대여금의 영수권은 돈 빌려준 걸 받아오라고 시켰는데 돈을 깎아주거나 덜 받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본인의 특별수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07 임의대리란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해 대리권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정대리란 법률 규정 등에 의해 대리권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임의대리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당사자들 사이에서 대리권을 갖다 부여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고, 법정대리라고 하는 거는 법률 규정에 의해 가지고 되는 거예요. 즉 미성년자가 상속을 받을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 상속에 대한 거에 대한 거를 행할 수 있죠. 대리권을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입니다. 08 법정대리인은 법률의 규정, 지정권자의 지정행위, 법원의 선임행위에 의해 발생한다. 네, 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법정대리인. 09 임의대리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수권행위의 해석에 의해 결정된다. 이거는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10 임의대리권과 법정대리권의 공통된 소멸원인은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성년 후견의 개시 파산이다. 여기서 가끔씩 본인의 사망, 성년 후견의 개심, 파산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틀리게끔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은 죽어야만 되는 거고 대리인은 죽거나 아니면은 성년 후견의 개시, 파산 등이 있습니다. 11 대리의 경우에는 법률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하나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요약자에게 귀속한다. 요약자라고 하는 거는 그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3자가 요약자가 되는 거예요. 12 제3자가 상대방에 대해 사기 강박을 한 경우 대리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상대방은 취소할 수 있다. 그렇죠. 제3자가 상대방에 대해서 사기 강박을 한 경우
대리인이 그 사정을 알았을 경우에요. 본인이 그 사정을 안 게 아니라 그거는 본인이라고 해가지고 틀리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13.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3자 간의 법률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모든 책임은 본인한테 있는 겁니다. 대리자한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타인에게 대리권의 수용을 표시한 자는 본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14. 대리는 법률 행위의 당사자와 법률 효과의 당사자가 분리된다. 법률 행위의 당사자하고 효과는 그 결과에 대한 당사자로 분리될 수 있어요. 15. 공동대리에 있어서 공동은 의사결정의 공동을 의미한다. 그쵸. 행위 결정의 공동이 아니고 의사결정입니다. 뭔가를 결정을 했을 때 같이 다 동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동대리는. 16. 공법상의 행위 중 등기 신청에 관한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등기 신청에 관한 거 법무사들이 많이 하는 거죠. 등기 신청에 관한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 될 수 있습니다. 25. 한번 풀어보세요. 네. 네. 의 기출문제,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1번. 1번. 대리인이 파산 선고를 받아도 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해설. 대리인이 파산 선고를 받으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그쵸? 아까 전에 나온 겁니다. 대리인의 파산 선고 받으면 소멸합니다. 본인이 파산 선고를 받으면 대리권은 소멸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은 사망만 있고 나머지 것은 다 대리인 겁니다. 2번.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해설.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번.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 해설.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 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 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쌍방을 대리할 수 있어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쌍방 대리를 못 합니다. 왜냐면은 쌍방 대리를 하면은 대리인의 이익을 갖다가 얻기 위해 가지고 잘못된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쌍방 대리가 가능하다, 이런 겁니다. 4번.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대리 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해설. 상대방이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대리 행위는 무효가 된다. 5번.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해설.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 속에 대금 수령에 관한 권한은 포함된다. 이건 한번 쭉 읽어보시고 다음에 복습하실 때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이 지문들은 자주 나오는 지문들이니까요. 챕터 1. 대리권. 01. 수권행위는 불효식 행위로서 묵시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02. 반드시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말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리권의 존재를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 묵인한 경우에도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해당한다. 03.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사.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 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 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그렇죠? 아까 전 기출문제 지문에서 나왔던 거죠. 네. 05. 대리인이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에는 대리권이 소멸한다. 따라서 을이 한정 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에는 을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쵸? 아까 전에 대리인이 소멸하는 경우, 네. 사망, 파산, 성년 후견 개시, 이거밖에 없어요. 한정 후견 개시, 이거를 바꿔서 내는 경우가 있어요. 한정이라고 하는 거는 권리를 일부 제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년 후견 개시는 틀린 겁니다. 06.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성년 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이 있으면 소멸한다. 07. 대리권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하면 임의대리권은 소멸한다. 그렇죠. 수권행위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대리권을 부여한 거를 철회하면 임의대리권은 소멸한다, 이 얘기입니다. 08.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3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부분 다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해요. 다. 근데 제3자가 제3자의 잘못을 인해 가지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할 때는 대항할 수 있다는 겁니다. 09. 대리권의 남용이란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 행위를 하였지만 그것이 자기나 제3자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경우를 말한다. 그렇죠. 대리권이 남용이라는 거는 본인을 위해 가지고 대리권을 행사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아닌 대리인 자신이라든지 아니면 제3자를 위해서 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의 남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 금전소비 대차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임의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계약 해지는 아닌 겁니다. 설정 계약을 할 때는. 11.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은 은행 예금을 찾아보다 높은 금리로 개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거는 예로 많이 나와요. 이렇게. 근데 은행 예금을 찾아가지고 사채를 빌려주는 거는 목적물의 성격을 갖다가 바꾸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2.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 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어도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것도 지문 자주 나옵니다. 금전 채무가 기한 도래했을 때는 허락 없어도 채무를 변제할 수는 있어요.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는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쌍방 대리도 가능한 겁니다. 13.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유하지 않으므로 을이 미성년자이더라도 갑은 을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그렇죠. 대표적인 예가 나왔네요. 제한능력자는 미성년자 같은 경우가 제한능력자입니다. 근데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여도 대리권, 즉 대리인으로 가능하다. 이거니까요. 계약을 취소할 수 없죠. 31회 한번 풀어보세요. 네. 네. 기출문제. 갑은 자신의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을에게 수여하였고
을은 갑을 대리하여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3번, 1번.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 행위인지가 문제된 경우 매도인의 경솔, 무경험 및 궁박 상태의 여부는 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설. 매도인의 대리인이 매매한 경우에 있어서 그 매매가 불공정한 법률 행위인가를 판단함에는 매도인의 경솔, 무경험은 그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궁박 상태에 있었는지의 여부는 매도인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지난번 지문에서 한번 본 것 같죠? 어설프게 기억이 나죠? 그러니까 즉 네. 궁박은 매도인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판단해야 되는데 지문에 매도인의 경솔 무경험 및 궁박 상태 여부는 을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갑을 매도인의 경솔이 아니라 대리인의 경솔 무경험이죠. 그런 겁니다. 2번. 을은 갑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해설. 임의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그렇죠. 이것도 한번 봐두세요. 그러니까 즉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또 다른 대리인을 선임을 하는 거예요. 뒤에 자세하게 복대리에 대해서 많이 나오니까요. 그때 설명 다시 해드릴게요. 네. 3번. 을이 병으로부터 대금 전부를 지급받고 아직 갑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의 대금 지급 의무는 변제로 소멸한다. 해설.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대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을이 병으로부터 대금 전부를 지급받고 아직 갑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의 대금 지급 의무는 변제로 소멸한다. 4번. 을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과의 계약을 해지할 권한을 포함한다. 해설.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에는 계약 해제권 등의 처분권을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5번. 을이 미성년자인 경우 갑은 을이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해설.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을이 미성년자이더라도 갑은 을이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뭐 4번, 5번 같은 거는 앞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챕터 3. 대리행위. 01.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본인을 위한 것으로 본다. 02. 현명이란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때 그 행위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03. 상법은 거래의 신속성이 목적이므로 현명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이거 뭐냐면은 뭐 옷가게 거기 점원이 옷 파면은 그거는 대리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주인 거를 판 거니까. 근데 그때 다 뭐 손님들한테 이거는 주인을 위해서 파는 겁니다 라고 얘기 안 해도 된다는 뭐 그런 뜻이에요. 네. 04.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흥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기준하여 결정한다. 그렇죠. 즉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거는 궁박 하나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05. 네. 특정한 법률 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조차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06. 본인이 상대방에 대해 사기 강박을 한 경우 대리인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상대방은 취소할 수 있다. 0. 그렇죠. 본인이 상대방에 대해 사기 강박한 겁니다. 그때는 상대방은 취소할 수 있어요. 대리인 그냥 거기에다가 틀리게끔 집어넣은 거예요. 7. 상대방이 본인에 대해 사기 강박을 한 경우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당하지 않는 한 본인은 취소할 수 없다. 그렇죠. 상대방이 본인에 대해서 사기 강박한 경우에도 취소할 수 없어요. 만약 상대방이 본인에 대해서 궁박을 한 경우에는 본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08. 상대방이 대리인에 대해 사기 강박을 한 경우 본인은 자신이 사기 강박을 당하지 않았더라도 선의 악에 불문하고 취소할 수 있다. 그쵸?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데 비등비등한 지문 같지만 틀린 거예요, 다. 어?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한 경우,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사기 강박을 한 경우에는 본인은 취소할 수 있어요. 09. 대리인이 상대방에 대해 사기 강박을 한 경우 본인의 선의 악에 불문하고 상대방은 취소할 수 있다. 그렇죠? 한 번 더 다시 정리해 드리면 본인은 사기 강박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근데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하거나 당하거나 한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그렇게 보시면은 이 지문들은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30회 한번 풀어보시죠. 네. 네. 기출문제. 갑은 자신의 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1번. 1번. 을이 한정욱 연계 시에 심판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을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해설. 대리인이 성년 후견 시에 심판을 받은 때에는 대리권이 소멸한다. 따라서 을이 한정욱 연계 시에 심판을 받은 경우에는 을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렇죠? 계속 이거는 반복돼서 나오죠. 한정 후견 개시, 성년 후견 개시만 대리권이 소멸합니다. 대리인이. 2번. 을은 갑의 허락이 있으면 갑을 대리하여 자신이 엑스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해설.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 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 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3번.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을에 대한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해설. 대리권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하면 이미 대리권은 소멸한다. 4번. 갑의 수권행위는 불효식 행위로서 묵시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해설. 수권행위는 불효식 행위이며 명시적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할 수 있다. 5번.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 행위를 통하여 체결된 엑스토지 매매 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그렇죠. 반복해가지고 봐가지고 이제 조금 대리권에 대한 개념이 잡히실 수 있다고 봐요. 지금 네. 2번 같은 경우에는 매도를 하기 위한 대리권을 부여를 했는데 매수를 하는 계약은 완전히 다른 성격이잖아요. 그럴 때는 허락이 있으면 가능한 겁니다. 허락이 없으면 안 되는 거고요. 챕터 4. 대리 효과. 01. 보존 행위는 무제한할 수 있으나 이용 계량 행위는 성질이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02. 토지 매각의 대리권은 중도금,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권한을 포함한다. 03.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약정된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을 가진다. 그렇죠. 매매계약의 체결 이행까지는 연기까지는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계약을 해제하고 이런 건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포괄적 대리권을 받았더라도요. 04. 네.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쵸.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했을 때는 본인한테 그것까지 손해배상을 책임지라고 얘기하면 조금 무리가 있으니까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05.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 능력자일 때에는 손해배상 책임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06.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쵸? 지금 4번, 5번, 6번이 거의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다 하나. 즉, 대리권이 없는 자가 대리권이 있다고 해가지고 계약을 한 경우, 그때는 상대방은 본인에게 추인을 갖다가 할 건지 말 건지 요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추인이 되면은 그 계약은 당연히 지속되는 거고, 추인을 받지 못하면 계약은 없어지는 게 되겠죠? 그러면 상대방은 그 대리권이 있다고 거짓말한 사람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네. 여기서 뭐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지문 나오기도 해요. 근데 답을 안 줬으니까 추인을 거절한 거예요. 꼭 이제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에 틀리게끔 나와요. 끝에 살짝 바꿔가지고. 07. 최고권은 선의 악에 불문하고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병이 계약 당시에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경우에도 병은 갑에 대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08.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쵸? 이거는 말이 좀 복잡할 뿐이지 되게 당연한 얘기예요.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해야지, 그래야지 상대방한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항할 수 있다는 건 내가 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09.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그쵸? 이것도 중요한 문구입니다.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때는 계약 시에 소급해서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즉 대리인이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했어요. 근데 상대방은 되게 찜찜해. 그래서 본인한테 이 계약한 거 맞냐? 라고 물어봤을 때 맞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계약시로 소급이 될 거고,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 그건 취소가 되겠죠. 없는 게 될 거니까. 그러나 그 사이에 제3자가 거기에 끼어들어 가지고 무슨 권리 행위를 했다고 하면 그 권리를 해야지 못하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되죠. 땅을 매매 계약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거짓말해 가지고 사기를 쳐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있겠죠. 남편의 땅을 부인이 대리행위를 했다 그래가지고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지상권이 갖다가 설정이 돼요. 그 땅에. 근데 상대방이 이상해가지고 본인한테 물어보죠. 계약이 됐냐? 어쨌냐? 근데 만약 지상권이 없다고 했을 때 이 양반이 이거 맞다,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면 계약시 소급해가지고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거고, 만약에 지상권이 있으면 계약시로 소급이 되더라도 그 지상권이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시에 소급해서 효력이 생긴다, 이 문구를 설명하려고 좀 길게 설명했습니다. 10. 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 권리자가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의 효과는 계약 체결 시에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된다. 11.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12. 선의의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13. 상대방이 유효한 철회를 한 경우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 책임은 철회의 효과를 다루는 본인에게 있다. 14. 계약상 채무의 이행으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급부를 행하였는데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각각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진다. 그러나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그쵸? 말의 길뿐이지 꼼꼼히 보면은 상식적인 얘기들이에요, 대부분 다. 27회 기준 한번 풀어보세요. 네.
기출문제,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1번. 1번.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 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 해설. 채무의 이행 또는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허용된다. 따라서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 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더라도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그쵸. 이거는 몇 번씩 나왔던 거니까 채무 변제는 가능하다 이겁니다. 2번. 네.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 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임의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지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3번. 매매계약 체결이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4번.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지만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5번.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계속 반복돼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대리권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죠? 계속 비슷한 네. 문구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크게. 챕터 5 복대리 01 복대리인이란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을 했기 때문에 복대리예요.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했으면은 또 다른 대리인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그쵸? 본인이 네. 두 번째 대리인을 지명한 거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02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복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때에는 본인의 이름으로 하여야 한다. 03 복대리인이 한 법률 행위의 효과는 모두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여야 하므로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 그쵸? 복대리인은 누가 지정을 하느냐? 대리인이 지정합니다. 본인의 이름으로. 그쵸? 04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자이므로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05 복대리인 선임 후에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그대로 존속하므로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대리권의 양도가 아니다. 06 복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07 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사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복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쵸? 사자라고 하는 건 대리인이 아니에요. 그냥 의견을 전달만 해주는 사람이니까. 08 법정 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09 복대리인은 항상 임의대리인이다. 따라서 복대리인도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복임행위를 할 수 있다. 10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고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쵸? 10번에 모든 얘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꼭 그럴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대리행위가 귀찮아가지고 내 행위를 대신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11.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선임 감독상의 과실 책임을 진다. 12.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그쵸? 여기 보면은 본인이 대리인의 또 다른 대리인을 갖다가 선임한 경우 이때는 대리인은 그 복대리인이 뭐 임무를 해임을 갖다 태만히 하고 뭘 해가지고 손해를 끼치더라도 책임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본인이 지명을 했으니까. 그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대리인이 대리인의 지명으로 해가지고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감독상의 과실 책임이 있기 때문에 책임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회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네.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2번. 1번.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해설.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 2번.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해설.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선임, 감독상의 과실 책임을 진다. 3번.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해설. 복대리권은 대리권에 종속하므로 대리인이 사망하여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같이 소멸한다. 4번.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도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해설. 복대리인이 무권대리 행위를 한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5번. 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해설. 법정대리인은 언제나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네, 이제 5장 무효와 취소합니다. 법 총칙 5장. 무효와 취소 챕터 1. 무효와 취소 일반. 01.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02. 취소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가 변동하므로 형성권에 해당한다. 그렇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가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취소권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의사랑 상관없이 내 일방적인 의사표시예요. 그래서 그건 형성권이에요. 03. 취소된 법률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04.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제한 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그렇죠? 착오로 인해서 사기 강박에 의한 자, 이런 사람들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한 능력자, 그러니까 즉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 이런 사람들의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어요. 05. 상대방의 사기로 체결한 교환 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다. 그렇죠. 이거는 4번의 지문하고 똑같은 거죠. 착오로 인해서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한 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06.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그쵸.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들, 이거는 무효예요. 무효 자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첩을 갖다가 첩계약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다 무효라는 겁니다. 07. 유동적 무효란 현재로서는 법률 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추후에 허가 딩가 추인 등에 의해 유효로 확정될 수 있는 법적 상태를 말한다. 그쵸. 이거는 8번에 보시면 돼요. 08. 토지거래 허가를 전제로 체결한 계약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으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므로 허가 후에 새로이 거래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 즉 토지거래 허가 같은 거를 전제로 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한 건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법률 행위가 발생되지 않지만 토지거래 허가가 승인이 돼버리면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09.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계약 당사자 사이에 허가 신청에 협력할 의무는 인정된다. 10. 매매계약의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의 협력 의무의 행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매매 목적 토지의 처분을 금하는 가처분을 구할 수 있다. 그쵸? 매수인은 토지거래 허가를 갖다가 해가지고 받아야 되는데 그 사이에 그 토지를 또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으니까 토지의 처분을 금하는 가처분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11. 채권자는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의 협력 의무의 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자에게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의 협력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쵸? 채권자. 근데 채무자가 A라는 사람하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는 땅을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채권자가 그 땅을 갖다가 담보로 잡아야 되는데 그 A라는 사람이 신청에 대해서 협력 의무를 잘 안 하면 채권자가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의 협력 의무를 청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A한테.
12.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계약상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쵸.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으니까 해지할 수 없다 이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이거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죠. 땅을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금하고 중도금까지 줬어요. 그리고 잔금은 토지거래 허가가 나오면은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 토지거래가 허가가 나오지 않았을 때, 잔금 도래일이 딱 나왔을 때, 그때 계약상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잔금 안 줬으니까 계약 해지할 거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 13. 갑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였고 곧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로 하였다. 갑은 계약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렇죠. 12번하고 13번하고 똑같은 얘기죠. 14. 무효인 법률 행위가 다른 법률 행위로서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법률 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그쵸? 이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저런 형태가 있죠.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매매가 아닌,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서 매매가 아닌 징여 형태로 갖다가 하는 경우, 이럴 때 매매인 걸 알고 있으면 그거는 징여 자체는 예를 들어서 무효가 되더라도 매매는 뭐 대부분 지문은 반대로 돼요. 그래서 매매는 안 되더라도 징여는 법률 행위로 인정받아가지고 효력을 가진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지문이. 24회 네, 한번 풀어보세요. 네. 기출문제. 법률 효과가 확정적이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 5번. 기역.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법률 행위. 해설.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그렇죠. 통정 의사표시는 이거는 무효니까 확정적인 게 아니라 확정적으로 무효예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유동적 무효를 찾으라는 건데, 이거는 통정 허위 표시는 무효니까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겁니다. 제108조 제1항. 니은.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이 철회한 의사표시. 해설.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대방이 철회를 해버렸으면은 철회를 한 그 순간부터 완전히 없는 계약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방이 철회한 의사표시는 확정적으로 취소된 저 계약이 되는 거고, 만약에 상대방이 최고를 갖다가 했을 때 그때는 유동적 무효가 되는 거예요. 본인이 추인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답이 달라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철회냐 추인을 한 거, 저거 최고를 한 거냐, 그거에 따라서 답이 틀려집니다. 그런데 지금 철회했기 때문에 이거는 확정적으로 계약이 없게 되는 거예요. 디귿. 상대방의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 해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 취소의 경우에는 취소하기 전까지는 이른 유효하므로 법률 행위의 효력이 확정적이지 않다. 그쵸. 강박. 사기 강박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예요.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무효처럼 완전하게 그냥 자동적으로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취소 행위를 해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확정적이지 않은 법률 행위가 되는 거죠. 디귿. 우선 답이 됐고요. 리을.
조건부 권리를 처분하는 법률행위. 해설.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 의무는 일반 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제149조. 이거는 할 수 있는 거야, 그냥 권리를. 처분, 상속, 보존, 담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이거는 뭐 확정적이지 않은 게 아니라 확정적으로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미음 소유권 유보부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동산 소유권 취득. 해설. 소유권 유보부 매매는 대금 완납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매매이어서 대금 완납 전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법률 행위의 효력이 확정적이지 않다. 그쵸? 그건 말 그대로 대금 완납이 돼야 되는데 아직 완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완납을 하면은 효력이 확정적이 되는 거고, 완납을 하지 않으면은 취득할 수 없고 계약이 파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확정적이지 않은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하고 미음이 되는 겁니다. 1번. 기역, 디귿. 2번. 기역, 리을. 3번. 니은, 리을. 4번. 니은, 미음 5번. 디귿, 미음. 챕터 2. 법률 행위의 무효. 선생님, 예, 여기서 정지 조건이라는 게 뭐죠? 매매는 대금 완납을 정지 조건 할 때 그 정지 조건이 무슨 뜻인가요? 그 조건이 이루어지는 걸 정지 조건이라 그래요. 뭐뭐 하면, 그러니까 잔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죠. 해제 조건은 조건이 성취되어 있는 게 쭉 가다가 해제가 되면은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지 조건. 네가 전교 1등 하면 내가 네가 좋아하는 플스 사줄게. 그쵸? 그럼 애가 전교 1등을 하면은 그 정지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게. 1등을 갖다가 하면은 플스를 사주는 겁니다. 그 계약 조건이 되는 거고. 얘가 계속 10등까지 들어갔어요. 반에서 10등까지 하다가 네가 계속 반에서 10등을 유지를 하면은 내가 매달 10만 원씩 너한테 용돈을 줄게 라고 얘기를 하다가 얘가 갑자기 10등이 아닌 11등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10등 미만으로 떨어졌으니까 해지 조건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월 10만 원씩 용돈을 주는 계약이 파기되는 거죠. 그게 해제 조건이에요. 네네. 예. 01. 법률 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02. 통설과 판례는 일부 무효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일부 취소도 가능하다고 한다. 03.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그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없다. 1번 같은 거 일부가 무효일 때는 원칙적으로 다 무효가 되는데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만약에 했었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빼고서 나머지 거만 유효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그건 한번 그럴 수 있구나 로 넘어가시면 되고, 그리고 2번은 일부 무효의 법리를 유추 적용해서 일부 취소도 가능하다 이런 지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3번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을 하면 그 가등기는 소급해서 유효한 등기가 되지 않고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한 그 순간부터 새로운 등기가 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소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04. 네. 무효인 법률 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추인한 때로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로 본다. 이 지문도 되게 자주 나오는 지문입니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해도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때는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 거예요. 소급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소급이라고 씁니다. 이게 많이. 추인한 때가 아니라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 겁니다. 05. 통정허위 표시에 의한 부동산 매매 계약은 추인할 수 있는 법률 행위다. 06. 사회질서의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 행위는 추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07.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무효 행위의 추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08.
불법 조건부 법률 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무효 행위의 추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추인할 수 있는 거와 추인할 수 없는 거에 대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나 불법 조건부 법률행위 같은 거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추인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사회질서를 위반한 것도 추인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통정허위 표시라고 하는 거는 본인과 상대방 둘 사이의 관계니까 이건 추인하면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제3자가 빠져 있어야 돼요, 이럴 때는. 근데 어쨌든 지문상으로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추인하면은 그거는 가능한 법률행위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공구, 추인 요건을 갖추면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 행위의 추인도 허용된다. 뭐 이런 것들이 통정허위 표시에 의한 부동산 매매 계약 같은 거죠. 10. 무효인 법률 행위의 추인은 무효 원인이 소멸된 후 본인이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 11. 무효인 법률 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 행위가 있더라도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0번 같은 경우에는 무효 원인이 소멸된 후, 소멸이 돼야 돼요. 추인하려면. 소멸되기 전 본인이 무효행위를 알고 추인해도 효력이 인정된다. 그러면은 틀린 겁니다, 지문. 예. 12. 폭리행위로 무효가 된 법률 행위는 다른 법률 행위로 전환될 수 있다. 13. 중간 생략 등기의 합의하에 최종 매수인과 최초 매도인을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최초 매도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은 무효이다. 이거는 토지거래 허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에 토지거래 허가가 빠지면 유효가 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는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이거를 받지 않으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는 토지거래 허가라는 문구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셔야 돼요. 답을 풀 때. 32회 한번 풀어보세요. 네. 네. 기출문제, 법률 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1번. 1번. 무효인 법률 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 해설. 무효 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따라서 반사회적 법률 행위와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무효 행위의 추인이 인정되지 않는다. 저기 지원 설명 잘 됐네요. 반사회적 법률 행위나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소멸하지 않으니까 원인이. 그러니까 이거는 추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소멸한 후에여야 됩니다. 2번. 무효인 법률 행위는 무효임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추인할 수 없다. 해설. 무효인 법률 행위는 무효임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더라도 무효 행위의 추인의 요건을 갖추면 추인할 수 있다. 3번. 법률 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 그 나머지 부분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나머지 부분을 유효로 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는 고려되지 않는다. 해설. 법률 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그 일부분이 유효로 되기 위해서는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한다. 4번. 무효인 법률 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 할 수는 없다. 해설. 무효인 법률 행위의 추인은 명시적으로 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5번.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 행위를 추인한 때에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률 행위는 처음부터 유효한 법률 행위가 된다. 해설. 무효인 법률 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경우 추인한 때로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 행위는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쵸? 뭐 다른 것들은 기간에 대한 부분은 존재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 즉 나머지 거로 유효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계약을 할 의사가 있는 상태라면은 일부가 무효이더라도 나머지 거로 유효하게 할 수 있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4번 지문은 가끔씩 나옵니다. 추인은 묵시적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은 강행법규 위반에 대한 거는 당연히 무효가 되죠. 이거는. 그리고 중요한 문구는 추인을 했을 때는 추인할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소급하지 않습니다. 꼭 계속 강조합니다. 이거는요. 챕터 3. 법률 행위의 취소. 01. 취소된 법률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 능력자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그렇죠. 이거는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미성년자가 핸드폰 계약해가지고 했을 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 있어요. 계약을. 그런데 미성년자가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이익이 있다면 그걸 상환할 책임은 있다는 겁니다. 02.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고 본인으로부터 취소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취소할 수 있다. 03. 미성년자 갑은 자신의 부동산을 법정 대리인 을의 동의 없이 병에게 매각하고 병은 다시 이 부동산을 정에게 매각하였다. 갑이 아직 미성년자인 경우 취소권자는 갑 또는 을이고 취소의 상대방은 병이다. 그렇죠? 계약 당사자가 병이니까 병입니다. 그리고 임의대리인은 취소 행위에 대해서 대리권을 부여를 받았으면 당연히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대리권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취소를 하고자 하면은 취소에 대한 대리권을 다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특별수권이 있어야지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9회 한번 풀어보세요. 네. 기출문제.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3번, 1번. 취소된 법률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해설. 취소된 법률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 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책임이 있다. 2번. 제한 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해설.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제한 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3. 미성년자가 핸드폰 가게에 가가지고 핸드폰 계약을 했어요. 미성년자가 취소할 수 있나요? 아니요. 왜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할 수 있어요. 취소는 할 수 있어요. 법률행위 자체를 갖다가 완전하게 못하지만 여기 보면은 지문 있잖아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착오로 인한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한 자, 이 사람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의 제한 능력자의 대리인, 승계인, 이런 사람들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인, 제한 능력자, 의사표시를 한 자, 대리인, 승계인 다 취소할 수 있어요. 네. 꼭 본인만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럴 것 같아가지고 한번 물어본 거예요, 이거. 네. 3번.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에 대한 법정 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해설. 법정 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기 전이라도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4번. 제한 능력자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무 일부를 이행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해설.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에 관하여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의 기억,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은, 이행의 청구, 디귿, 경계, 디귿, 담보의 제공, 미음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비읍, 강제 집행이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답은 3번인데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습니다. 추인은. 그러니까 즉 법정 대리인의 추인은 미성년자가 계약한 거를 알아요. 그거를 갖다가 그냥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지. 그러면 추인할 수 있습니다. 종료하기 전이라도. 예.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다는 문구 때문에 틀린 거예요. 채무의 일부를 이행하면 추인한 것으로 보거든요.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의 청구, 경계, 담보의 제공, 그 다음에 권리나 일부의 양도, 강제 집행 이런 것들이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얘가 이 계약을 갖다가 이행을 하는구나, 알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틀린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요. 5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해설.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공사. 이건 한번 지문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쭉.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유효로 확정시키겠다는 취소권자의 의사표시이다. 05.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그러나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06. 제한 능력자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무 일부를 이행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07.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추인권자는 취소권자에 한정되나 반드시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여야 하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임을 알고 추인하여야 한다. 네. 여기 나온 지문들이 자주 나오는 지문이에요. 특히 6번 같은 거는 지문 자주 나오니까 한 번 더 봐주시면 되고요. 08. 법정 추인이란 일정한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취소권의 포기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09.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기 전에는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취소권 포기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10. 법정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추인과 달리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임을 알고 할 필요는 없다. 여기서 법정 추인이라는 거는 형식적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좀 형식을 갖춰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취소권의 포기로 간주하는 겁니다. 자동으로 그냥 추인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개인들이 하는 추인하고 약간 틀린 거죠. 이 개인들이 하는 추인이라고 하는 거는 의사표시를 갖다 상대방이 해줘야 되는데 법정 추인은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소권이 포기로 간주하는 겁니다. 11.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에 대한 법정 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이라도 추인하면 그 효력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법정 대리인, 여기서는 법정 대리인은 취소권이 소멸되기 전이라도, 즉 미성년자 같은 거는 미성년자가 나이를 먹어야지 성년이 되기도 전이라도 추인하면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12.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만 법정 추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는 법정 추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13.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네. 13번 기간 아셔야 됩니다.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에요. 이걸 3년으로 써가지고 문제를 내는 경우 있거든요. 그거 틀린 겁니다. 10년입니다.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고요. 31회 네, 한번 풀어보세요. 네. 네. 기출문제, 추인할 수 있는 법률 행위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5번 1번 통정허위 표시에 의한 부동산 매매 계약. 해설. 통정허위 표시에 의한 부동산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 이 경우 당사자가 이 매매 계약이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 행위로 본다. 2번. 상대방의 강박으로 체결한 교환 계약. 해설. 상대방의 강박으로 체결한 교환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다. 3번.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상대방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 해설.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상대방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다. 이러한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해 본인은 추인할 수 있다. 4번.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나 허락 없이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 해설.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나 허락 없이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다. 5번.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 계약. 예. 그래서 답은 5번인데, 추인할 수 없는 거, 이런 거는 뭐냐면은, 취소할 수 있는 그 법률행위가 소멸돼야 되는데, 반사의 질서, 불공정한 법률행위, 강행법규를 어긴 거, 이런 거는 추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5번밖에 없어요. 5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건 강행법규니까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거는 아예 추인을 해도 법률행위로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 뭐 1번, 2번, 3번, 4번 말이 좀 어려운데 그런 거 다 상관없이 추인할 수 없는 거를 먼저 찾으면 되는 거예요. 즉 불공정한 법률행위, 반사회적 질서, 강제법규를 어긴 거, 이것만 보시면 답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이거. 그래서 오늘은 취소 무효까지 하고요. 다음에 6장 조건과 기한을 하는 거로 하시죠. 왜냐면은 취소 무효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보셔야 돼요. 다른 거보다 이거는 문제가 나오면은 취소를 할 수 있는 건지 무효로 해야 되는 건지 뭐 헷갈린 경우가 많으니까 이거는 좀 몇 번씩 보셔가지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